예, 소비 트렌드 변화와 관련된 두 번째 파트 후반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아마 2019년 소비 트렌드까지 살펴봤죠? 오늘은 2020년 소비 트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는 이제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이 사실은 변화가 있었죠. 뭐 소비 트렌드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이 2020년 이후에 소비 트렌드는 조금 다른 측면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뭐 멀티 페르소나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페르소나는 가면이라고 그러죠. 복수의 가면. 그것도 이제 멀티 페르소나라고 얘기한 거니까 우리가 사실은 가면을 쓰고 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적인 나와 공적인 나가 사실은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가면도 이제는 멀티 페르소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회사와 집에서도 다르고 온라인 사이트에서의 행동도 다르고 오프라인에서도 또 차이가 나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소비자의 페르소나를 지칭하는 그런 용어로 멀티 페르소나라고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2020년도가 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뭐 벌써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비자 분석은 그 이전부터도 많이 나타났는데, 소비자의 패턴 정보를 24시간 수집하는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소비자의 새로운 패턴들을 분석하는 작업이 많이 나타났고, 그게 이제 초개인화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소비자의 그 여러 가지 행동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그 초개인화 기술이 부상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펜슈머, 업글 인간, 그 다음에 편리미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용어들도 등장을 했어요. 펜슈머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소비자도 팬이 될 수 있다는 개념을 펜슈머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과의 관계가 단순히 판매자와 구매자의 개념을 초월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일방적으로 애정을 쏟고 구매하는 것을 넘어서 기획하고 투자하여 때로는 경제도 하는, 기업과 제품을 진정으로 응원해 줄 수 있는 팬이자 소비자를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의 기업 생존의 핵심이 될 걸로 본다는 그런 개념으로 등장한 얘기고요. 업글 인간이다라는 것은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어제 나보다 한 단계 성장하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더 신경 쓰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유어셀프, 스스로 상승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소비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컨비니언스, 애저, 프리미엄, 편리미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욜로 소확행에 이어서 미래가 아닌 현재를 선택한 사람들을 정의한 키워드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주로 최근에 급부상된 1인 가구, 맞벌이 부부들이 주된 소비층으로 부상하면서 가사의 외주와 노력 대행 서비스, 가정 간편식 시장이 성장하는 배경으로 작용하는 게 바로 이런 편리미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굉장히 알차게 사용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외에 나머지 시간이 낭비된다고 판단되는 일은 과감하게 돈을 주고 타인에게 맡기는 그런 소비 행태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차니즘 소비, 뭐 어떻게 보면 편리한 부분 앞에서 얘기한 거랑 거의 연결이 되는 얘기죠. 밀키트 같은 제품들. 그 다음에 큐레이션 마이 라이프다 라고 하는 것은 구독자의 몸 상태에 맞는 영양제를 정기적으로 배송하거나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맞춰주는 방문 홈 트레이닝 서비스 고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초개인화된 서비스다 라고 볼 수 있죠.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을 적용해서 더욱 성장할 걸로 보고 있다. 다음 마이데이터 수집가 스페셜 앤 월스풀 마이데이터. 점점 더 개인 데이터의 수집 목적이 고도화되면서 건강 중심 데이터 관리, 금융, 여가, 취미 등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점차 더 확대되어 갈 걸로 보이죠. 팝업 경제, 디지털 힐링, 젊음 취향의 라이블리 시니어. 뭐 여기서 우리가 팝업 경제라는 것은 희소성 있는 경험에 대해서 프리미엄 가치를 부여하고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여는 팝업 경제 소비 문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디지털 힐링, 뭐 워낙 힐링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확산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명상 심리 상담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자존감 회복을 위한 칭찬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바로 디지털 기기를 통한 본인의 여러 가지를 힐링할 수 있는 개인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려고 하는 움직임도 굉장히 강화될 전망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젊은 취향의 라이블리 시니어.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 요즘 시니어들에게 주목을 한다. 이제 은퇴를 하고 난 후에도 꽤 많은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 시니어들을 얘기하는 거죠. 패션 업계를 선두로 나이가 사라지는 에이지 리스도 강세라고 볼 수 있고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서 희망하는 그런 소비자의 내면을 보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로 카우보이 히어로를 들고 있어요. 카우보이는 C, 그죠? 브이노믹스, 커밍 오브 브이노믹스라 그래서 브이노믹스는 바이러스에서 따온 것으로 바이러스가 바꾸게 될 경제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제 언택트 시대, 그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점차 사람과의 접촉을 꺼리게 되면서 강화된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 소비 패턴이 큰 변화를 보이고 있고 직접 접촉을 하지 않고도 소비가 다양화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옴니 레이어드 홈스 그래갖고 기능에 따라 세 가지의 그 층으로 구분된 집을 의미한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역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죠. 뭐 회사 출근도 거의 안 하면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학생들도 집에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점차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했던 거고 우리 학교도 거의 2년 동안 대면 수업을 못했고 동영상 강의를 주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집의 기능이 굉장히 더 확장되어지는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We are the money friendly
제너레이션, 자본주의 퀴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돈과 소비에 편견이 없는 새로운 소비 행태를 지닌 자본주의의 퀴즈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퀴즈의 그 부분을, 퀴즈가 어린 그 세대들인데 그런 자본주의 퀴즈가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광고에 대해서 관대하고 또 이를 이용하기도, 투자에 적극적이고, 행복은 충동적으로, 걱정은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자본주의 퀴즈의 경제관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 거침없는 피보팅. 피보팅의 경제적 의미로는 사업 전환을 의미하는 건데, 소비시장이 큰 변화를 맞이할 때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역량이 매우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피보팅의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운영 방식, 노하우, 설비, 건물과 같은 시설, 기존 고객군들, 새로운 상품이나 판매 경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계속 피보팅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얘기한 거고요. On this 롤러코스터 라이프다. 롤러코스터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굉장히 막 변화무쌍한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G세대의 롤러코스터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기 위해서 기업의 빠른 생애사 전략, 그죠?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사이클 스트레이티지를 얘기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마케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부분을 얘기한 거고요. Your daily sport life, 운동, 하루 운동.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또 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자기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MZ세대의 특성상 코로나로 인해 증가한 건강에 대한 관심, 운동을 통해서 느끼는 성취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트렌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N차 신상, 힐링 투 더 리셀 마켓, Everyone matters in the CX universe. Real me, search for my own label. Untagged 또는 untagged with a human touch. N차 신상이다라는 것은 이제 중고거래. 중고거래 여러분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당근마켓도 그렇고 중고거래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중고거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고 굉장히 유통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CX 유니버스는 이제 고객이 원하는 바를 브랜드와 함께 완성해 나가는 것, 고객 경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MBTI 같은 각종 성향 테스트가 유행하고 있고, 특히 이제 현대인들이 자아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온택이나 언택트와 같은 개념이 급부상했죠. 그런데 이제 직접적인 접촉의 비중이 줄어들수록 소비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람과의 공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먼 터치가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중요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 22년도의 소비 트렌드. 많이 이제 달라진 부분도 있어요. 이제 코로나가 점차 사그라들면서 또 비접촉 상황에서 이제 접촉 상황으로, 그죠? 컨택 상황으로 바뀌었죠. 첫 번째로 나타난 게 이제 나노 사회라고 하는, 나노가 굉장히 아주 적은 것으로 쪼개지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나노 사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모래알처럼 퍼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흩어지고 개인은 더 미세한 단위로 쪼개지는 시대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트렌드 미세화. 기획 노동을 마다하지 않는 노동의 파편화가 강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회 인프라도 그렇고 유통도 세분화되어지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니러시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수입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해서 극대화하려는 머니러시가 또 두 번째 키워드로 꼽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투잡 또는 N잡으로 수입을 늘리려고 하는 극대화하려고 하는 투자를 많이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도 일 끝난 뒤에 또 다른 잡을 또 하나 더 갖고 있어서 수입을 더 늘려야 되고 그만큼 소비 지출 기대가 높아진 반면에 개인을 둘러싼 경제 환경은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득템력. 명품 브랜드 제품이 아닌 갖기 어려운 희소템, 희소한 제품을 누가 얻는지가 차별화 요소가 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희소성 있는 제품을 취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정판, 그죠? 컬래버레이션 아이템 그런 것들이 소비자들에게 능력 있는 소비자로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러스티 라이프, 촌스러움이 힙해지고 있다. 도시에 살면서 시골 생활의 여유를 누리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이 뭐 TV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등장했죠. 그 다음에 헬시 플레저,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가 대세가 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건강 관리는 많이들 하고 있어요. 사실 누구나가.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즐겁게 건강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죠.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게 만약에 힘들고 막 지겹고 이렇게 느껴지면 지속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즐거운 건강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엑스틴 이지베. X세대가 예전에 이제 사실은 세대예요. 초창기 세대죠. 그러니까 제가 주로 8, 90년대 활동을 하던 시대니까 MZ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등한시됐던 X세대 그런 세대가 다시 부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65년생부터 79년생 저보다 조금 느린 출생 시기인데 저는 조금 더 이전에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엑스틴이라는 것은 1970년대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의 주축을 또 이루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바른 생활 루틴은 매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습관이나 절차를 의미하는 용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과 업무 모두 자기 관리가 좀 더 철저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루틴을 통해서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신인류가 바로 바른 생활 루틴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졌고 시간을 어떻게 쪼개 쓸 거냐 하는 것도 중요해졌습니다. 규칙적인 생활도 중요해졌죠. 실재감 테크다. 비대면 시대의 시공간 한계를 극복하고 완전한 실제감을 느낄 수 있는 실재감 테크가 핵심 기술로 대두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시 소비자를 붙잡을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의 핵심은 누가 더 실제감을 더 잘 만드느냐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그게 AR을 이용하든 뭐 가상 공간을 이용한 체험 서비스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라이크 커머스. 소비자 개개인들이 독자적으로 상품을 기획, 제작, 판매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비가 이제 좋아해서 출발한다는 의미로 라이크, 그죠? 우리가 이제 이 라이크를 누르는 경우, 페이스북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쇼핑몰에 가지 않고 팔로우하는 인플루언서나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직접 물건을 사는 소비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러티브 자본이다. 내러티브를 갖추는 순간 보잘것없던 회사의 주식도 천정부지로 값이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2022년도가 이제 대선과 전국 동시 지방선거,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한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로 넘어와서 소비 트렌드가 나타난 부분들이 레빗 점프다라는 용어로 글자를 따서 나타난 트렌드예요. 레빗의 R, 리스트리뷰션이다라고 해서 평균 실종, 평균이나 기준, 통상적인 것들에 대한 개념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중간이 사라지는 시대, 평균을 뛰어넘는 당신만의 대체 불가능한 전략, 뭐 이런 것들이 강조된 거죠. Arrival of New Office Culture, 오피스 빅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재택근무를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재택근무가 사라지고 회사로 출근해라 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재택근무에 또 젖어 있던 젊은 세대들은 회사 출근하는 게 굉장히 싫어요. 근데 그거를 또 싫어할 수만은 없잖아. 출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출퇴근과 워라밸, 재택과 하이브리드 근무. 그래서 재택과 실제로 나가서 일하는 부분들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회사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틀 재택, 뭐 3일 회사 출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또 새로운 행태의 조직 문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네, 본 피키, 체리슈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구매는 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챙겨가는 소비자를 체리슈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정된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알뜰하게 소비하는 전략적 소비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머리 좋은 잘게를 잘 부리는 소비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인덱스 관계 라고 해서 do this with a purpose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수, 한 150명은 이 시대에도 맞는 걸까? 라는 얘기를 하면서 목적 지향적 만남이 대세가 된 오늘날 소통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관계는 여러 인덱스로 분류가 되고 정리가 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모임의 어떤 규모, 숫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친구는 어디까지인가라고 이제 그 규모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팔로워의 숫자, 페이스북에 친구의 숫자를 뭐 5천 명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누구는 보면 친구 숫자가 되게 적은 사람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5천 명인 친구가 거의 다 차 있는데도 자주 소통하는 사람은 불과 100명 내외예요. 그 중에.
그러니까 명확하지가 않는 거죠. 그냥 인덱스로만, 수 개념으로만 그렇게 나오는 건데, 그거는 사실은 허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 디맨드 전략이다. 뉴 디맨디드 전략. 아이폰을 내놓은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사람들은 자신이 뭘 원하는지 솔직히 모른다. 소비자가 아예 생각하지도 못한 제품을 내놓았을 때 그들은 줄을 서고 지갑을 연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구하고 있고 내가 뭘 요구하고 있지? 내 욕구가 뭐지? 라는 것을 정확하게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뉴 디맨드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디깅 모멘텀, 파고 또 파고, 디깅이 판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몰입을 즐기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열정과 돈,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오타쿠와는 달리, 오타쿠라는 게 막 하나에 빠져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현실 도피지역이지 않으면서 덕후와 팬시모보다 더 발전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디깅 모멘텀, 굉장히 과몰입되어 있는 그런 소비층들을 얘기하는 거죠. 알파 세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진짜 신세대, 지금 10대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보다 좀 더 이후에 출생한 세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닌 알렉사였다. 태어나서 처음 한 말이 엄마라는 단어보단 알렉사라는 단어를 외쳤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100% 디지털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세상을 놀라게 하는 알파 세대를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선제적 대응 기술. 지금 기분에 맞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 실내가 좀 어두운데 밝으면 좋겠어. 냉장고에 남은 우유가 있던가? 이렇게 생활 장면에서 본인이 순간순간 요구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그냥 배려해주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 냉장고의 컬러가 계속 바뀌잖아요. 야, 오늘은 기분이 꿀꿀한데 뭐 화려한 색깔로 바꿔줘 그러면 쫙 바뀌고, 그죠? 그런 게 실제 뭐 광고로도 등장하고 있고 실제 제품으로도 현실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선제적 대응 기술이다. 소비자들이 원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아서 척척 바꿔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공간력, 매직 오브 리얼 스페이스다. 최근에 뭐 핫플레이스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공간을 굉장히 잘 연출한 그런 빌딩들을 얘기하죠. 그런 건물, 그런 매장, 그죠? 그래서 정교한 가상 공간이라도 실제를 이길 수는 없다. 사실은 그 매장에 대한 소매에 대한 종말이 얘기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 매력적인 컨셉과 테마를 갖추고 있는 그런 비일상성을 제공해주는 공간은 아주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네버랜드 신드롬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른이 되기를 한껏 늦추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건 참 또 새로운 또 측면인데, 모두가 어린 아이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코 나이가 먹지 않는 네버랜드죠. 그죠? 피터팬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젊음을 미화하고
우상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짜 어른을 만나기 힘든 오는 날, 우리는 어떻게 청춘의 열정과 어른의 지혜를 조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네버랜드 신드롬이다 라고 얘기를 한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도별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쭉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이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쭉 살펴보고 이러한 소비 트렌드가 정말 우리 소비자들의 모습들을 다 대변해 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변화 트렌드, 변화의 추세들은 어느 정도 좀 살펴볼 수 있었죠. 소비자의 변화 모습을 우리가 딱 요약해 보면 자기 표현이 되게 중요해졌고요. 그리고 개인화된 것은 분명하고, 그러면서 또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990년대 이후에 한국의 소비자들은 계속 변해해 왔고, 변화가 굉장히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기 표현이라는 욕구가 밑바탕에 깔려서 나타난 개인화와 실용주의가 큰 추세의 축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집단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가 예전에 무슨 족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있죠. 그게 90년대, 그 다음에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부터 점점 더 다양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트렌드가 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욕구나 성향이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유대를 통해서 인간적 욕구를 바탕으로 모여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의 무리를 형성하면 무슨 족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냥 쭉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뭐 대충 다 이해가 되는 얘기들입니다. 딩크족은 오래전에 나온 거죠. 더블 인컴 노키즈. 결혼을 했는데 아이는 낳지 않고 맞벌이를 하는 부부예요. 그리고 그들 부부가 애완동물을 키웁니다. 그러면 딩페족이 되고, 딘트족은 맞벌이 부부인데 수입은 증가했지만 너무 바빠서 돈을 쓰거나 함께할 시간조차 부족한 부부. 사실 요즘에 어떻게 보면 부부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2000년대 이후에 나타난 부부들의 모습인데, 요즘이 그렇잖아요. 그죠? 요새 점점 그 아기 출산율은 떨어지고, 최근에 또 두드러진 그런 집단들이 바로 테크노 인텔리전스족. 이것도 이제 2000년대 초기에 나타났고, 유빈 노마드족, 소쇼 웰빙족, 라임라이트족, 외운 늑대족. 역시 독신, 남성을 또 얘기하는 거고요. 신디족, 싱글 인컴, 나우 디보스. 이혼했는데 이제 싱글로 경제력 있는 독신 여성들을 얘기합니다. 물론 싱글 마음으로 또 자녀를 양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다 보니까 사실은 자유시간은 부족해서 그냥 해놓은 음식, 요즘 같은 경우 이 밀키트 같은 것들이 많이 팔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론 네스터 싱글 데드, 그 다음에 공동 부모 가족, 쉐어드 페어런츠 패밀리, 이혼이나 별거 후에 우호적인 공동 양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빈펄 가족, 이런 가족도 많이 늘어났죠. 재혼한 부부가 서로에게 각자 자녀들이 있었다면 합쳤을 때 사실은 굉장히 자녀가 늘어나니까. 그다음 맞벌이 외의 자녀 세대, 이건 또 부모 둘 다 경제력이 있으면서 한 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소비 능력이 높은 부부를 얘기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뭐 트라이슈머, 프로슈머 이거는 이미 많이 우리가 익히 들어본 어, 소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모디슈머, 수정하다, 모디파이, 컨슈머. 스스로 개발한 자신만의 방식으로 제품을 재창조하는 소비자. 트윈슈머, 쌍둥이를 의미하는 트윈과 소비자.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매할 때 상품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없기 때문에 동일 상품을 먼저 구매한 사람들의 후기나 댓글들을 참고해서 구매를 결정하는 그런 소비자들을 얘기합니다. 특히 제품 평가 사이트, DC 인사이드 이런 데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비 행태에 따른 또 집단 유형도 여러 가지로 많이 등장해요. 개인화 실용주의가 대세가 돼서 나타나는 집단 유행이다라고 해서 트레저 헌트, 보물을 찾는 그런 헌트를 얘기하고, 프로슈머, 네오슈머, 크리슈머, 큐레이터 소비, 딱 맞춤 소비죠. 웰시 피프티, 글루미적, 아티젠, 최근에 혼밥족, 혼술족, 쇼루 민족, 역쇼루 민족, 그다음에 큐레이션 커머스.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 행태에 따른 집단 유형으로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대는 이미 스마트 시대를 넘어서고 있고, 스마트 혁명이라는 것도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기업이든 사회든 소비자든 굉장히 다 스마트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개방, 참여 중심의 유연한 사회로 다 진전돼 있어요. 그래서 개방형 네트워크 사회로의 진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변화들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사회의 성격이라는 게 쌍방향 정보 유통, 개방성, 또 적응 불가능 속도, 창의성, 지식 기반 이런 것들이 이제 쌍방향 스마트 사회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스마트 시대 과연 무엇이 달라진 것인가? 여러분들은 스마트 시대에서 스마트한 생활을 과연 영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지금 스마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스마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각자 나름대로 스마트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출장을 가게 될 때 거의 차를 가지고 가요. 근데 차가 예전보다 좀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고속도로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게 되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게 되면 내가 120km로 계속 가겠다라고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120km를 유지하면서 100km 속도 제한 구역이 나오면 지가 알아서 스스로 멈춰요. 멈추는 게 아니라 속도를 100km로 맞춰요. 그리고 카메라를 통과하고 나면 다시 120km로 속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핸들도 잠깐 동안 놓고 있어도 지가 알아서 가요. 앞차가 나타나면 또 속도도 지가 알아서 줄여서 앞차와의 간격을 30m로 유지해줘요. 이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저는 2시간, 3시간을 운전하는 게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피로도가 덜해져요. 막 내가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굉장히 스마트한 차가 많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는 요즘에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운전도 많이 하게 되는데 굉장히 편해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럼으로써 또 기름도 적게 소비가 돼요. 제가 하이브리드 차를 타다 보니까, 전기차는 아직 안 타봤는데 하이브리드 차를 타니까 연비도 굉장히 좋고요.
속도를 꾸준히 유지해 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런 통신 기술의 발달. 그럼 차량에도 반도체가 엄청 들어가고 있고, 또 차를 제 스마트폰의 앱으로 또 제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좋아진 이런 스마트한 시대에 스마트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 기기 중에 스마트폰이 가장 대표적일 텐데, 스마트폰으로 어디까지 이용들을 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활용을 하고 있는지, 실생활에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TV들은 다 스마트 TV잖아요. 거의 최근에 나온 제품들은 거기서 인터넷도 되고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것도 다 볼 수 있고요. 어, 모든 게 다 돼요. TV에서. 굉장히 편리해졌죠. 여러분들 집에서도 아마 스마트 가전제품을 많이 사용할 겁니다. 냉장고, 세탁기, TV 이런 것들이 다 스마트 기기들하고 연동이 되고 스마트폰으로도 제어가 되고, 그죠? 많은 부분이 달라졌죠, 사실. 생활의 변화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PC, TV, 휴대폰 이런 것들이 사무실과 서재, 강당이나 거실, 이동 공간에서의 활용, 전부 이것들이 다 통합되어져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디지털 컨버전스가 확대됐고 그것이 라이프 컨버전스로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죠? 네트워크도 컨버전스가 이루어지고 디바이스도 컨버전스가 이루어지고 컨텐츠도 컨버전스가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들도 다 몸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또 SNS까지 또 엄청나게 발전을 이루고 있고, 그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가 엄청 다양해졌고 사용자도 많고요. 그래서 이 SNS의 확산이 또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메일도 사실은 보낼 필요가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더. SNS 사용자가 이메일 사용자 수를 추월하고 이메일로 소통하던 시대는 이미 벌써 사라져가고 있죠. 그냥 SNS, 문자 메시지도 이용하지만 SNS에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제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건 페이스북이에요. 이거 옛날 페이스북 홈 화면인데, 아무튼 댓글과 좋아요의 어,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 페이스북의 성공 요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정리해 놓은 내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페이스북보다 또 다른 SNS를 더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트위터보다는 사진 올리는, 그죠? 그 SNS를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트위터. 그리고 이제 최근에 OG 시대와 AI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부분이 또 변화하고 있고요. 그런 스마트 시대의 소비 트렌드가 모빌리티와 이제 자동차가 이제 거의 모든 거에 집합적인 결합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동차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해졌죠. 자율주행차가 그렇고 이제 정말 차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공간 제약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패밀리 네트워킹도 확장되고 있고요.
전망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이 전망이라는 것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제 예전에 영화나 뭐 소설책에서만 보던 것이 지금 다 현실화됐잖아요. 그죠? 이제는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달라져서 이게 진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이 다 되고 있어요. 실제 같은 가상, 가상 같은 실제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 스마트 시대에 소비자 심리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은 사실은 더 중요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과 참여가 중요하고 감성이 중시되고 올드 세대, 스마트 세대 점점 더 중요해지고 개인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에 또 집단 지성이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 트렌드, 스마트 시대의 소비 트렌드와 소비를 분석하기 위해서 리얼타임에 24시간 360일을 변화시키고 있는 전개 양상을 좀 알 필요가 있다라고 있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라이프 쉐어 개념, 이건 라이프 쉐어라는 개념도 등장했어요. 그죠? 이런 결론적으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거는 이런 스마트 시대의 소비자들을 얼마나 잘 분석해서 인간의 행동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결국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들이죠. 이게 우리 소비자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뉴로사이언스, 행동경제학, 네트워크와 관련된 과학, 감성과학, 인문학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소비자들에 대한 분석과 이해에 필요한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계속 변화하고 있고 또 이후에도 계속 변화할 것이고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소비자의 심리 특성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좀 바쁘게 사실은 조금 내용을 빠르게 좀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워낙 좀 많은 양인데 이거 뭐 일일이 모든 내용을 상세히 살펴볼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한번 쭉 다시 살펴보셔도 되니까 보강 수업 두 번째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이제 대면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